1996년 6월 20일 월요일 밤에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WWF는 명예훼손과 비방, 상표권 침해, 그리고 불공정 경쟁을 들어 TBS와 WCW, 그리고 에릭 비숍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전쟁은 월요일 밤에 시청률 경쟁을 넘어 새로운 전장인 법정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 WWF는 경쟁사인 WCW가 선보이는 스토리라인이 대중을 속이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스캇 폴과 케빈 내시의 캐릭터 사용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미국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피터 C. 돌시는 6월 24일 월요일 법정에서 WWF와 WCW 양측의 논쟁을 심의하게 되었다. 돌시 판사는 2시간가량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있었으나 WWF가 신청한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지 혹은 이 요청을 기각할지를 두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그로 인해 즉각적인 판결 대신 양측 모두에게 해당 이슈와 관련한 그들의 사례를 보강한 후 추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7월 중순 해당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공판을 4일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심의에서 WWF가 신청한 임시 금지 명령이 유보되자 WCW는 스캇과 내시를 TV에 등장시키는데 당분간은 문제를 겪지 않게 되었다. 돌시 판사는 이후의 시간부터 다음 심리가 열리는 기간 사이에 스캇과 내시가 선보이는 캐릭터를 완화할 것을 WCW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WCW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던은 6월 16일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에서 선보인 스캇과 내시의 캐릭터를 두고서 WWF 측에 그들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주장을 계속해서 견제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WWF 측 변호사인 맥 데빗은 스캇과 내시가 WWF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그동안의 WCW가 진행한 스토리라인으로 인해 WWF가 연관되어 있다는 대중들의 인식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 WWF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에 의해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해야만 했다. 만약 WWF가 신청한 임시 금지 명령이 그날 받아들여졌다면 WCW는 스캇과 내시에 관한 앵글을 그 즉시 폐기해야 했고 나아가 배시의 더 비치를 위한 메인 이벤트 부킹 역시 변경해야 할 상황이었다. 6월 24일 돌시 판사에 의해 보류된 이 판결은 약 2주 후 프로레슬링 역사의 길이 남을 혁명적인 순간을 불러오게 된다. 몇 달 후 WCW는 코네티컷 연방법원에서 심리돼 또 다른 소송과 마주한다. 약 30페이지에 달하는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된 이 소송에서 WWF 측은 WCW가 스캇과 내시를 앞세운 인베이전 스토리라인을 통해 WWF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팬들이 생각하도록 속여왔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맥 데빗은 고유의 캐릭터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테드 터너가 연간 $75만 스캇과 내시에게 지불하면서도 그들의 계약 초창기 고유의 복장과 이름 없이 등장한 부분을 꼬집었다. 맥 데빗은 스캇과 내시에 대한 캐릭터 무단 차용이 멈추지 않는다면 WWF에 미치게 될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 프로모션의 역사를 언급하며 소송의 도입을 이끌어갔다. 맥 데빗은 특색 있는 캐릭터 개발과 각 캐릭터에 부여하는 창조적인 특성은 TBS의 엄청난 자금력과 네트워크 파워에 맞서 WWF가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WWF와는 달리 WCW는 레슬러들을 위한 독특한 캐릭터 개발 및 이를 홍보하는 데 있어 창의성에 대한 평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 TBS가 WWF 매입을 시도했던 점과 합동 이벤트를 제안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등 경쟁사가 실패해온 부분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 WCW는 조직적으로 WWF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카피하기 시작했고 소속 레슬러들을 빼내어 가거나 WWF가 구축해온 명성을 흐리게 함으로써 타이탄 스포츠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과거 스캇과 내시는 WCW 소속으로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캐릭터로 활동했으며 그들은 각각 1992년 5월과 1993년 6월경
이전 단체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WWF 측은 스캇을 고용하면서 그의 캐릭터를 위해 히스패닉 억양과 앞쪽에 컬이 들어간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입에 무는 이쑤시개, 여러 개의 쇠사슬 목걸이, 그리고 갖가지 인기어와 패션 등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맥데빗의 주장 중 이쑤시개를 물고 던지는 스캇의 제스처는 이미 WCW 활동 당시 그가 선보여온 것으로서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아울러 내시의 경우 특유의 수염을 포함하여 검은색과 은색으로 구성된 그의 복장, 그리고 선글라스와 오픈 핑거 글러브 등이 디젤을 형상화하기 위해 WWF가 창출한 고유의 이미지라는 점을 알리며 독자적인 캐릭터를 생성한 WWF의 창작에 대한 권리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맥데빗은 먼데이 나잇 로와 먼데이 나이트로의 역사를 정립하며 소송에 뒷받침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다. 그는 처음부터 TBS와 WCW가 나이트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지닌 자체적인 장점을 선보이기보다는 WWF와 그 소속 선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비방하는 수단으로 해당 쇼를 활용해왔다고 언급했다. 나이트로의 변함없이 지속되는 주제는 WWF 소속 레슬러들이 WCW에 합류하기 위해 자신의 단체를 떠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그는 그 이유를 들어 그곳이 거물들이 활약하는 곳이라고 선전해온 것을 거론했다. 동시에 TBS 및 WCW의 에이전트와 직원들, 그리고 그 운영 주체들이 WWF 소속 레슬러들을 상대로 수익성 있는 계약을 약속하면서 WCW 합류를 제한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의 미디어 파워와 무제한의 체크북을 사용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WCW의 직원들과 에이전트들은 WWF 소속 인재를 유인할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그들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WWF에 해를 입히려는 체계적인 기업 계획을 시행했으며 그 일환으로 타이탄 스포츠사의 파산이 임박했다는 거짓 소문들을 지속해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권리 침해로 인해 WWF는 피고소인 측에 특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들이 제시한 사항은 모든 WCW 나이트로의 오프닝과 중간, 그리고 클로징 부분을 포함하여 다가오는 PPV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캇과 내시는 모두 WCW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1996년 5월 27일 등장부터 선보여온 그들의 모든 활동은 WCW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명시. 둘째, 1996년 5월 27일 이후 스캇과 내시가 WWF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WCW의 암시는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연출이었음을 명시. 셋째, WWF는 1996년 5월 27일 이후 스캇과 내시에 대한 연출과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명시. 넷째, WCW와 WWF 간의 합동 프로모션 매치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WCW와 TBS 관계자들의 관련 암시는 거짓임을 명시. 끝으로 WWF 레슬러들을 보고 싶은 시청자들은 월요일 밤 9시 USA 네트워크에서 방송되는 먼데이 나잇 로를 시청해야 함을 명시. WWF가 소송이라는 강경책으로 WCW에 압박을 가한 가운데 두 프로모션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 시작을 알렸을 뿐이었다. 링 밖에서 펼쳐진 그들의 전쟁은 이후 4년간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 다툼의 끝은 먼 훗날의 이야기만큼이나 서로에게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있었다.